송창식 씨입니다. 맞아요. 뭐 5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뭐 네.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일단 20원짜리 맛배기를 하나 드리자면은요. 20원짜리입니까? 예, 자신이 정한 가치관이 있어요. 자신의 체질이래요.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된대요. 나는 모든 게 동쪽으로 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집을 나서면 무조건 동쪽으로 일단 가요. 볼일이 서쪽에 있으면 돌아서 가요. 동쪽으로. 그래서 해외 공연 같은 거 갈 적에 문제가 생기는 게요. 예를 들면 홍콩이다, 대만이다, 베트남이다, 전부 서쪽 아닙니까? 네. 그쪽 공연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그 태국에서 돈도 많이 주고 좋은 거 그러면 동쪽으로 비행기 가가지고 지구를 돌아야 돼요. 에이, 거짓말. 정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못 어떻게 갔어요, 그랬어요. 아 못 갔어요? 네, 못 갔어요. 동쪽을 고집해서. 동쪽으로 고집해서 못 갔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미국은 동쪽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공연을 갔는데 또 그건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왜요? 나는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거로 해서 뭐 하늘 이렇게 하고 돌아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씩 돈대요. 그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도는데 그게 몇 시인데 그게 꼭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러고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클래스에 앞자리, 양 옆자리, 내 뒷자리 이렇게 5자리를 비워줘야만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워줘요? 못 갔죠, 어렸어 공연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연을 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볼 적에 그럼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지. 그거를 제가 보기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음악에서는 굉장히 천재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일단 최종학력은 서울여고 중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분이 동창이십니다. 지휘자 금난세 씨. 근데 평이 중요해요, 평. 음악에 정말 천재였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가난해서 매일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기억이 난다. 이 친구가 바로 송창식 씨라는 거예요. 아 그게 금난세 선생님의 기억이신 그쵸? 거예요? 네네. 근데 보면은 항상 해탈한 도인 같잖아요. 그 너털 웃음이 트레이드 마크고요. 이분이 근데 노래만 부르면 성량 자체가 달라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고. 근데 사실 노래하면은 또 하나 절대로 어디 빠지지 않는 분이 조영남 씨잖아요. 또 다른 기. 근데 조영남 씨도 노래에 대해서는 송창식 씨한테 그 어떤 태클을 걸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내공인지 짐작이 되시죠? 영남이 형은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 음대에서 그거 한 거 있잖아요. 뭐 비페리 뭐 신나 정식 그 발성이 있어요. 근데 송창식 씨는요. 킹콩 차에 치는 소리가 되게 나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 보통상 이런 괴성을 지른다는 말. 괴성을 질러요. 근데 괴성이 우리가 자주 듣던 괴성이 처음 듣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나요. 발성이 독특해요. 그 하늘빛이 노랗다 떠나자 동네 바다로 신호처럼 춤을 고래 잡으러 송창식 씨 그러면은 솔로 싱어이기 이전에 그 누구나 트윈 폴리오부터의 그 음악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윈 폴리오가 참 환상의 듀엣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아니었어요. 송창식 씨는 늘 윤영주 씨가 나하고 목소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송창식, 윤영주 두 사람이 다 보물이에요. 근데 보물인데 윤영주 씨는 루비 사파이어 쪽이에요. 네. 그런 보석인데 이쪽 보석은 산호 호박 비추예요. 송창식 씨는. 그러니까 윤영주 씨 루비 사파이어는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나가는데 이쪽은 으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둘 다 보석인데 보석 종류가 다르니까 합쳐놓으니까 물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이제 7080 해가지고 옛 팬들을 위해서 모이자 그래서 수년 전에 트윈폴리오들이 공연을 했잖아요. 세시몽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의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로 왈떡 송창식 씨가 손을 띄었어요. 이 지방 공연을 한번 했대요, 몇 군데. 근데 또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상업적으로 누가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나는
오랜만에 팬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길래 몇 번 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해서 몇 바퀴 도는 공연이면 나는 안 한다 그러고 송창식 씨가 거기서 손을 띈 거예요. 참 음악에 대한 고집만큼이나 독자적인 길을 걷다가 결국엔 전원생활까지 하게 된 송창식 씨인데요. 그의 전원생활 모습,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노래하는 기인 송창식의 전원생활, 아내를 위해 수상가옥을 짓다. 와, 그래요? 아내를 위해 지었다는 것도 독특하고 수상가옥이라는 것도 독특한데 뭐 직접 지으셨단 말씀인가요? 수상가옥은 베트남쯤 가야지 있는 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수상은 아니고 수변가옥이 되겠네요. 수변가옥, 아, 그죠? 그러니까 개천 옆에 그 사모님이 그렇게 물을 좋아한대요.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재밌는 사실은 이제 어떤 집을 짓고 사느냐. 사람이 별나니까 집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송창식 씨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는 건축가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실력을 못 믿겠다. 내 취향에 안 맞는다. 그럼 내가 지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5년 동안 건축 공부를 실제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그랬어요. 송창식 씨가 손수 집을 짓는데 네. 그것도 돈 생기면 벽돌 싸다 넣고 또 돈 생기면 구들장 넣고 그래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한 10년 동안 걸려서 집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질도 느긋하게도지. 거기까지는 네, 좋은데 네. 네. 지금은 다 이 건축법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젊은이들이 뭘 지려면 정확하게 다 알아보고 네, 짓는데 그러죠. 그 시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 이 부근 일대에 배상용 씨가 또 살고 계셨어요. 가까이에. 배상용 씨 집을 좀 먼저 줬어요. 그럼 가서 또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옆에 눈을 다 없애고 수영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아 그리고 집이 좀 좁으면은 옆에 벽을 더 커가지고 더 넓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럼 좀 이따가 도청에서 군청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여기 내가 좁아서 좀 넓게 했다고요. 여기 눈 어디 갔냐 그러면 눈 내가 저 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파가지고 여기 내가 수영장 밤에 놀러 오시라고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그 다불법인데. 배상용 씨는 구속됐었어요 그때 말이에요. 네.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됐었고 송창식 씨도 여러 번 불려가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은 대로 그렇게 시공해야 된다고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삐뚤빼뚤하게 된 거죠. 그래도 뭐 아내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공부까지 해서 집을 지었다는 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느껴지는데 이 두 분의 만남도 아무래도 기인이시니까 그 기인과 맞춰 사시는 분들도 독특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두 사람 만남도 보니까 되게 특이했어요. 네. 일단 시작은 평범합니다. 서울여고 동창이세요. 근데 아내분은 쌍둥이고 쌍둥이 언니도 또 동창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세 분이 같이 탁구를 치면서 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송창식 씨가 결국 중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또 흩어졌겠죠. 그러다 송창식 씨가 가수가 된다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미국 안 가셨다면서요. 미국에서 공연을 근데 가셨다가 네. 언니를 만나셨대요. 언니를 만났는데 그 좀 젊을 땐가 봐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하시기 전에 네. 그리고 나서 물어보신 거죠. 원래도 이제 동생에 대한 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동생 뭐하니 그랬더니 이태원에서 골동품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찾아가셔서 재회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살아오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내 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미국 정보부 비행기 스튜어디스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영국 황실에서 교육까지 받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창식 씨가 아이고야 언감생신 나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과는 잘 안 되겠다 해서 이미 마음을 이렇게 닫고 내가 잘 아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팔군 파티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와이프 분께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업가였는데 박동선 씨를 소개해 주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분이 약속을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나가야죠. 그래서 이분이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파티가 막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밤쯤 되면 요즘 말로 왜 키스 타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 송창식 씨는 이제 뭐 어쩔 줄 모르고 우물쭈물 있었는데 와이프가
나한테 키스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때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딱 눈치를 채시고 원래는 독신주의자였다고 하는데 그때 바로 마음을 먹고 그 후에는 직접 가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특별한 평생의 배필과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신 송창식 씨의 다음 키워드 확인합니다. 노래하는 기인 송창식의 전원 생활, 떠돌이 방랑객, 전원 생활이 첫 정착지. 90년대 중반부터 전원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는 유목민으로 지내셨다는 거예요? 네. 어딜 떠돌아다니셨어요? 그 집이 인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울 예고 다닌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 통학하는데 뭐 당연히 차비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창고에서 자거나 노숙을 하거나 노숙생을 3년을 했다니까 그 꼴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노숙자야 노숙자. 지금 우리가 아는 송창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머리 시커멓고 빤스는 이 새까매질 때 버리고 새로 사 입었다니까. 왜냐하면 한 번 사면 사는 거는 괜찮은데 빨래를 못 하니까 한 번 팬티 내복을 사 입으면 쭉 입다가 어느 날 본인이 결정을 해서 이거는 더 이상 입기가 어렵다고 생각됐을 적에 그건 본인이 느꼈을 때는 이미 모든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느끼고 코를 막고 있었을 텐데 그 한 달 후쯤에 본인이 너무 내복이 딱딱해지니까 그때 이제 하나를 어디서 얻어서 바꾸는 과정이죠. 얻어서 바꾸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뭐 조리사를 만나면 조리에 관련된 그래서 면 뽑는 기술이 있답니다. 중국집에서 일한 거죠. 중국집. 네, 중국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공사자 감독관으로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홍대 잔디밭에서 기타를 하면서 섹시봉 멤버들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워낙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송창식 씨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셨다고요. 독특해요. 자기가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데요. 나는 돈이 없어 본 적도 없고 가난해 본 적도 없다.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예, 이러면서 그야말로 국회의원 제의를 받아도 싫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해본 적이 없다. 마음 편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야말로 무소유의 삶을 즐기는 사람 같아요. 나 없으면 안 먹고 안 쓰면 되지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제 만나면 자녀들 안부를 묻잖아요. 형 오랜만이요. 큰애는 이제 나이를 대충 하니까 어느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안 다녀? 아니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좀 안 다녀. 아니 안 다녀. 그래서 왜 안 다녀? 제가 더듬는 거예요. 왜 안 다녀? 그러니까 학교가 싫대. 와. 그래서 싫으면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뭐 안 다녀? 어머. 진짜요? 네. 공부는 진짜 별나. 야, 영수야, 별나네.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야. 하기 싫은 사람은 공부시키는 게 아니야. 자기가 딴 거 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랬어.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그래서 며칠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학교를 아들이 학교를 안 다녔어요. 게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 프로그래머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계신다고. 그 송창식 씨가 또 돈 버는 일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업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하시고 일정한 만큼의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필요한 만큼만 돈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인처럼 사는구나.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그 면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신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가족들이 불쌍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제 생각이긴 아니 근데 그건 합니다만. 가족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저의 주관적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돈을 빌려는 주시는데 돈을 빌려줘도 받을 마음이 별로 없다. 어머. 이거 실화입니까? 이게 받을-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받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돌려도 주고 막 재촉을 안 하면 안 주잖아요. 떼면 그만이고 또 심각한 게 그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그래 서줄게 하고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손실이 많고 그런데 근데 송창식 씨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어디 조그만 행사 그냥 가서 노래 불러줘도 출판기념회 같은 데 가서 제가 몇백만 원을 드린 일이 있어서 그래요. 초대 가수를 불러서 또 음원 수입도 있을 거 아니야. 들리는 말로는 7천, 8천 정도의 고정 수입이 되는데 아마 정확히 적용하면 훨씬 많을걸요.
노래방 같은 데 송창식 노래 얼마나 많이 그럼요.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송창식 씨가 나 가난한 적이 없다는 건 진짜로 맞는 말 같아요. 가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주위에 많이 뜯긴 건 사실이고 보증서서 뜯기고 뭐 못 받고 뭐 빌려줘서 없어지고 뭐 그런 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건 성향이겠죠. 사람이 살면서 돈 앞에서 초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도 기인 같은 면모를 보이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노래하는 기인 송창식의 전원생활, 자연 속에서 도인으로 살아가다. 득도를 하신 건가요? 어떤 모습이 도인으로 보였을까요? 송창식 씨는 생활 패턴 자체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일단은 새벽 6시에 주무세요. 에? 새벽 6시에. 네, 그때 깨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고 나서 오후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와.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파스타를 드십니다. 아, 진짜요? 아 정말이에요. 네. 네. 개량 한복을 반드시 입으시고 네. 파스타를 드시고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2시간 동안 계속 돌아요. 이렇게 팔을 들고. 네, 지금도 정말로 하시는 웬만한 선풍기보다 더 잘 돕니다. 네, 계속 돌아, 계속.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네. 9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만일을 채워야겠다. 혼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만일.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이면 언제까지래요? 그게 2024년. 아, 네. 아직 멀었네. 야. 돌자마자 아, 그거까지 갑니까? 아, 그게 콤비네이션으로. 네. 지방에서 공연 제안이 왔었대요. 네. 근데 조건 중에 하나가 전날 가서 이제 숙소가 필요한데 4m, 4m 그렇지. 가로 세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공연을 갔는데 약속된 정도만큼의 숙소가 준비가 배정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대요. 설마.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셨다고요? 공연 안 하고? 오셨대요. 아유, 왜 또 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온대요, 온대요. 그 한참 잘 나갈 때 네. 방송국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친구하고 선약이 있어서 출연을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가수가 방송 출연을 해야지 친구하고 약속 때문에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쪽 약속이나 저쪽 약속이나 똑같아. 이래가지고서 방송국 사람들이 뜨아했대요. 오늘 소개된 분들이 모두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참 네.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그 아주 궁금한 토크에서는요, 전원 생활의 환상과 실상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전원 생활의 환상, 당신의 눈을 호강시켜줄 그림 같은 풍경. 그렇지만 실상은요,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양평?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양평이 분당과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뭐 양평, 분당 위에 양평? 이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결국 집값 얘기야, 집값.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TV를 봐도 드라마 속에서 쫄딱 망하면은 우리 시골이나 갑시다라고 해서 짐을 싸요. 그래서 이제 싸고 양평에 내려갑니다. 근데 웬걸요? 북한강 주변으로 해서는 시세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가격이. 1,000만 원이 100평이면 10억인데. 그렇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항상 그 주변에 뭔가 유명한 것이 생기면은 유명한 뭔가가 들어서면은 값이 올라가거든요. 이 근처에 이제 서종면, 문호리, 총석원 이 일대가 양평 일대에서 특히 가장 비싼데 왜냐? 이쪽에 정말 국보급 스타가 사십니다. 이영애 씨. 이영애 씨가 이 근처에 사시는데 그러면서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더 소문이 나면서 거의 평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주변보다 더 올랐고요. 서울에서 30평대 보통 전세금이 평균적으로 볼 때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양평에 와서는 웬만한 큰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떠난다고 해서 뭐 그럼 양평이나 가자? 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또 더 큰 실상이 있는 게 낮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제 지인이 여잔데 전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왠지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바깥에는 창문에 엄청난 그 나무들이 있는 사이에 사람이 날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무섭더래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걸 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 거기다가 철창을 치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철창을 쳐도 무섭더래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되겠다. 수용소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게 요걸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알아봤대요. 네. 너무 비싸더래요. 예전에 본인이 아파트 살던 관리비의 3배가 나가더래요. 네. 그래서 전원생활을 접고 가야 되는데 접을 돈이 없어서 거기 스테이하고 있다고. 근데 전원 생활이
남편이 일단은 반 목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나이에 들어간다 하면은 죽을 때까지 먹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서울에서 사는 생활비보다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들어요. 웬만한 건 자급자족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많이 잡으면 한 달에 150에서 100에서 150. 생활비가요. 예, 그렇게 잡으면 돼요. 아무튼 서울에서 사는 건 게임이 안 되죠. 그렇다면 도시인들이 전원 생활에 대해서 갖는 환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전원 생활의 환상, 품위 있는 자급자족 라이프. 하지만 실상은 약은 약사에게, 농사는 농부에게. 농사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 이거 다 싫어. 이거 다 네. 그만두고 가서 농사나 지을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사 나라뇨. 농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면서요. 이걸 이제 몸소 실천하고 실패를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방송인 허수경 씨요. 이분은 지금 제주도살이로 유명한데요. 가서 이제 경험해 보니까 농사 지어서 자식 대학 보낸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됐는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감귤 농사 지었는데 첫 해에는 수확은 했는데 파는 시기를 못 맞춰서 못 팔고 둘째 때는 아예 수확 시기를 놓쳐서 수확을 못해서 못 팔고 아이고. 셋째는 다 맞춰서 수확을 했는데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못 벌고 3년 연속 농사를 실패를 했는데 심지어 허수경 씨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농부의 딸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게 농사입니다. 이 농부들 사이에서는 감귤 농사가 그래도 제일 쉽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거군요. 이게 농사뿐만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제 큰형님이 이제 그 지금 하고 계세요. 전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눈 뜨면 거의 오후 3시까지 마당에서 풀 뽑는 거예요. 풀. 잡초가. 그 땡볕 속에서 풀을 뽑으세요. 왜냐하면 내 마당을 갖고 싶다는 나름의 로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판타지를 갖다 드디어 실현을 하는데 현실은 예쁜 꽃들을 심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잡초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뽑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아니 이거 매일매일 안 힘드시냐 하셨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들도 매일매일 화장하는 거 귀찮지만 화장하고 나면은 자기 만족감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자기 만족감을 얻긴 하는데 막상 판타지의 그 속은 이만큼이 노동이다. 맞아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디를 안 신고 자갈 쭉 깔고 거기다가 돌로 듬성듬성해서 좀못 자라게. 못 견뎌요. 이게 너무 자- 환상을 깼는데 네. 성공 사례도 있기는 해요. 네. 가수 중에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주도 사는데 이분은 감귤 농사 지어서요. 이제 가수인데 앨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앨범을 너무 안 사죠.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감귤 1kg 플러스 앨범 플러스 동화책 해가지고 홈쇼핑에 나왔어요. 천장 완판. 4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와, 진짜요? 유희열 씨랑 정지영 씨가 같이 나와서 같은 소속사거든요. 같이 팔아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근데 스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대단하시죠. 서울대 나왔고 스웨덴 왕립공대 석사 그리고 또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 박사까지 받았는데요. 네. 농사 지으려면 이 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그냥 사 먹을래요.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좀 살펴볼까요? 네, 전원 생활의 환상 그리고 실상 볼까요? 전원 생활의 환상,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렇지만 실상은요, 나 혼자만 살게 된다. 사실 전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조용하게 살고 싶어. 시끄러운 세상 너무 싫어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이 조용하게 사는 것과 고독하게 사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외로우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외로워 보여요. 그럼요. 그래도 부부가 있어야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둘이 해서 먹고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살죠.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혼자 있어서 어떻게 우리 걱정을 해요. 도시에 있어도 혼자 살면 안 돼 보이잖아요. 도시에 있는 건 그래도 덜해. 이 전원 생활은 그 자체가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도시에 살던 분들이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럼 네. 그 마을과 융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금슬 좋은 부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효리 이상순 부부 얘기입니다. 이효리 씨 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막상 이 주변 동네 분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면 힘들다는 걸 느낀 걸 목욕탕 가서 느꼈대요. 뭐냐면은 본인이 목욕탕 가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랑 거의 싸울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사건건 말씀하시는 게 비누칠 하고 탕에 들어가라, 머리카락 빠지가 머리 묶어라. 그리고 이효리 씨 몸에 문신이 꽤 많으시거든요. 몸에 웬 문신이 그렇게 많냐까지
이렇게 막 지적을 하니까는 아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욱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거죠. 아, 이런 걸 잘 뚫고 화합하지 않으면은 이 전원 생활, 이 귀농 생활이 쉽지 않겠다 하고선 또 한 번 깨달는 기회였다고 해요. 맞죠. 제가 들었던 직접 경험한 것 중에는 그 우리가 꽤 존경한 어떤 이제 대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주 먼 데다가 무슨 서당을 세워서 그 사람들 저도 이제 그 초대받아 갔네. 네. 근데 2박을 하는 동안에 나와서 어떻게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잠깐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중에 노인이 저것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보관돼? 정말로 진심으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학 교수나 그 일행들은 원래 하던 대로 음식 사다가 싸다가 안에서 지네 아는 사람끼리 먹고 세미나하고 얘기하고 놀았단 말이야.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화나는 거예요. 다 왕래도 하고 들어오세요 해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남은 거 나눠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습관이 안 된 사람도 어쩌라고. 그리고 쉽지 않네. 불편하잖아. 내 생활 보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응이 안 된대요.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성공 노하우를 또 루시드 폴이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감귤 농사에 성공한 네. 이 친구가 가수인데 농민신문이랑 인터뷰한 게 있어요. 농민신문에서 이제 제주도 귀향 생활에 성공한 루시드 폴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본인이 내려갔을 때는요, 땅도 없었대요. 근데 동네 형님이 기술도 전수해주시고 심지어 땅까지 빌려주셨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해서 보니까 답은 굉장히 쉽게 찾았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따라하기.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나만 혼자 다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 삶을 살고 있으면 본인도 같은 그 삶에 동참을 해서 배워가고 모르는 건 물어보면 오히려 더 알려주는 건데 난 여기 쉬러 내려왔어라고 해서 나만의 울타리를 치면은 그 안에서 더 고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오히려 귀촌하거나 이러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네. 최욱 씨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는 못해요. 아, 듣는 내내 아주 불편했어요. 저는 지금 약 한 10분 동안은 집중도 안 하고 있었어요. 못해. 최욱 씨가 처음에는 전원 생활 관심 없다고 하셨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이제 살아보고 관심이 좀 싶으세요? 생겼습니까? 아, 저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원 생활이라는 거는 연예인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멀리서 보면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연예인 멀리서 보면 멋있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상한 사람 많아요. 우리 선생님도 화면에서 인지하시죠? 카메라만 꺼지면 아유 더워. 아유 더워. 네, 이 실상은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저랑은 안 맞습니다.